오늘 아침에 워싱턴에 사시는 애국 교포 한 분이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교수님으로 활동하는 의사 선생님인데 의과대학 교수로 활동하시는 분이고요. 한국에서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셨다고 하고요. 미국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명예교수 겸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고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보낸 편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국 정세가 불안하여 오늘 저희 가족 4명은 많은 재정적 손실을 보며 한국 방문을 취소하였습니다. 한국 정세가 전쟁 위기로 지금 치닫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4명 한국 방문하기로 계획했다가 이제 취소를 해서 많은 손실을 보았다. 그걸 감수하면서 취소했다 그랬습니다. 20년간 북한의 간교에 노란한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와 다릅니다. 결단하면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추진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건 이제 시리아 폭격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를 폭격할 것을 누구도 거의 예측을 못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시리아를 폭격하고 그것도 미중 정상회담 도중에 만찬 끝나고 바로 폭격을 해서 아마 중국도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간담이 서늘해졌을 겁니다. 이 미국 트럼프 함부로 대당할 인물이 아니구나. 이게 잘못 보이면 그냥 국물 넣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은 이걸 과연 얼마나 심각하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은 워낙 독불 장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하들이 제대로 직언을 하겠습니까? 직언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목이 날아가는 판이니까 직언을 제대로 못하니까 김정은은 미국의 시리아 폭격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핵실험도 하고 또 무슨 미사일도 발사하고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트럼프가 시리아 폭격을 한 것을 보고 핵실험 안 하겠죠. 안 하고 미사일 발사 안 하겠죠. 제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겁니다.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잘못 행동하면 선제 타격할 것이고 또 그 길만이 종북 좌파 세력을 척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김정은이 이제 뭔가 이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선제 타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길만이 종북 좌파를 척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현재로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걱정하기를 한국민들이 너무 안일한 걸 널리 알리셔서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 보면은 미국 사람들보다도 더 안일하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전쟁 난다고 지금 계속 저희도 이제 연락을 받고 이렇게 오는데 또 뉴스도 그렇게 나타. 일본도 전쟁 난다고 난리인데 한국만 태평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소 일주일분의 생수, 건전지, 식품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메일을 읽어드립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선거 전일 것이고 제가 겪었던 6.25 때와는 다른 양상일 것입니다. 이분은 6.25를 겪으신 분이네요. 전쟁이 일어나도 선거 전에 일어날 것이다. 5월 9일 이전에 일어날 것이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요. 전쟁을 하려면 그 이전에 하지 그 이후에 할 리가 없죠. 그리고 제가 백악관 뉴스를 매일 받기에 참고로 함께 송구합니다. 이분은 백악관 뉴스를 매일, 백악관에는 이게 매일 이제 유력 인사들에게 뉴스를 보내주나 봐요. 거기 뉴스 보니까, from, the White House, 그 다음에 date, April 10, 2017, 2017년 10월, 4월 10일, 2010년 4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간은 오전 10시 46분 46초 EDT는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동부의 서머타임 시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부에서 이렇게 백악관에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분에게. 이분은 이제 WJAYLEE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여기 밝혔는데 그분의 한글 이름은 제가 밝혀드리지 않겠습니다. 워싱턴에서 아무아무개 장로 올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백악관 뉴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몇 시에 누구를 만나서 뭐 했고 또 몇 시엔 또 누구를 만나서 뭐 했고 또 백악관 레드룸에 대한 설명, 백악관에 아주 붉은색으로 탁 이렇게 벽지 바닥 전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레드룸에 대한 사진과 설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 한 명을 이제 임명한 이런 논평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것을 말한 논평한 거 이런 것도 이제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폭격한 그 함장 이름 누구에게 이름이 밝혔는데 그 누구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런 내용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미국 시간으로 9일 ABC, CBS 방송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압박과 관련해서 시 주석을 설득했습니까? 북한을 압박하는데 시진핑 주석을 설득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상당한 시간 동안 1대1로 북한 문제를 매우 폭넓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배석자 없이 1대1로 북한 문제를 상당한 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단독 회담이죠. 단독 회담. 두 정상 간의 모든 옵션이 논의됐다. 모든 옵션. 풀 레인지 오브 옵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옵션이라는 것은 외교적으로 군사 행동을 포함한 행동 이렇게 이제 사용되는 단어죠. 모든 옵션. 그리고 티러스 장관은 중국과 북한의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장관의 말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대북 제재를 할 것을 기대하고 중국도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중국에 밝힌 지 몇 주밖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는 기다리며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비핵화한 한반도를 원하지만 북한 정권을 교체할 목표는 없다. 김정은 암살 계획도 알지 못한다. 북한과 추가 대화의 전제 조건은 모든 무기 시험과 개발을 중단하는 것이다.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이제 북한이 무기 개발 중단하면 대화를 할 수가 있다. 미사일 개발, 핵 개발 완전 중단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북한 정권을 교체할 목표는 없다고 얘기하고 김정은 암살 계획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틸러스 장관이 또 말했습니다.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서 보듯 국제적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선 대응이 시작된다는 점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 ICBM이 완성됐다고 판단되면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공격할 어떤 시점이 되면 공격하겠다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대화하겠다고 그러고 이것은 이제 화전양면이라고 그러죠. 화전양면. 대화를 할 수도 북한 너희들이 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타격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선택은 너희들이 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할 땐 다 이렇게 하죠. 무조건 두드려 팬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우리는 대화의 노력을 충분히 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기 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 김정은을 참수 작전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도 다 훈련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그런 계획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참수 작전 한다고 하고 합니까 오사마 빈 라덴 참수 작전 한다고 하고 오사마 빈 라덴 참수했습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안 한 것처럼 하고 있다가 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작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외교적인 언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폭스뉴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불량 정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선택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중요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선택지를 준비해라. 군사 옵션까지 다 준비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가만 안 두겠다. 매우 나쁜 국가다. 또 대화는 이제 없다. 이걸 분명히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하나밖에 없어요. 군사행동을 준비하라 이 말이죠. 군사행동 준비하라. 그래서 칼빈슨호 한반도 인근해역 배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슨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 이제 배치 중에 있고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도 우리 한국 해역에 급파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대형 강습 상륙함 본엄 리처드함 한반도로 이동 중인 것을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습 상륙함 본엄 리처드함 이것은 북한을 이제 점령할 때 북한에 상륙하기 위한 함정, 거대한 함정이죠. 이것도 한반도로 이동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여건이 다 이렇게 북한을 지금 타격하려고 하는 그런 여건이고, 이제 북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과 습관을 볼 때 타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아주 위중한 상황인데 오늘 조선일보 뉴스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재인, 북이 핵도발 계속하면 사드 배치 강행하겠다. 안철수, 사드 반대 당론 철회를 설득하겠다. 문재인 씨는 북한이 핵도발을 계속하면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 그럼 핵도발 계속하지 않고 그냥 은밀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놔두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안철수는 사드 반대 당론 철회를 설득하겠다고. 지금 국민에 대한 당론이 사드 반대가 당론이에요. 그걸 이제 와서 철회를 설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곧 전쟁이 터질 판인데 뭐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하면 뭐 사드 배치를 이제 하겠다고 하고 또 이제 사드 배치 뭐 반대 당론을 이제 와서 뭐 이렇게 취소하고 설득하겠다고 하고 이게 뭐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응? 북한의 신형 미사일 지난번에 이제 개발한 거 있잖아요. 이동식으로 발사하는 거. 그것은 속도가 너무나 빨라가지고요. 너무나 빨라가지고 패트리어스는 막을 수가 없답니다. 패트리어스는 따라가서 그게 너무 빨리 와서 금방 때려버리니까 패트리어스는 안 된답니다. 이 신형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드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드. 자, 이건 사드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리고 만약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여지없이 우리는 신형 미사일을 맞아야 됩니다. 막을 길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문재인 안철수의 말은 소를 잃은 다음에 위안관을 고치겠다는 말과 똑같죠. 소를 잃은 다음에. 전쟁이 터진 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 이 말과 똑같은 거고요. 북한의 미사일을 맞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친 후에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말. 그때 가서 사드 배치하겠다는 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근데 국민들 대부분이 이 사람들을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론이 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좋게 포장을 해서 선전했는데 그게 다 이제 세뇌당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일반인들. 언론에서 이런 것들 제대로 보도를 안 하니까. 이건 나라가 망할 징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야당 후보들이 대통령 된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떻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설령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니 외국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 그것이 정확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언론은 제대로 보도를 안 하니까. 그럼 전쟁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죠. 전쟁을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딱 한 번 쓰기 위해서. 모든 것은 전쟁 준비는 딱 한 번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안 쓰면, 전쟁 안 일어나면 안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특히 민간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 악독한 북한 정권을 잡은 자들은 하나님이 처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러나 그 때문에 민간인 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민간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